저희 반에 안 온 친구가 있었고 선생님들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수업을 하는 분위기셨어요. 한 39.5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강제로 출근하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정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차를 강제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일반 그 호흡기감염처럼 휴식하고 물 많이 드시고 뭐 열나고 두통 있으면 이제 해열제나 이런 걸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아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코로나 재유행입니다. 이달 말 정점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신데 어떤 상황이 정리 좀 해보죠. 몇 가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860여 명. 이게 지난 2월 87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특히 아동 환자 숫자가 굉장히 빨리 늘었어요. 최근 2주간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방학 끝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궁금한 건요. 지금 코로나19 이게 뭐 KP3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뭐 변이 바이러스인데 재유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뭐 대유행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 어렵고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의 큰 유행처럼까지는 가지는 않을 건데요. 다만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지난 겨울 그리고 작년 여름 유행이 있었는데 작년 여름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미 유행 상황이 작년 여름의 정점 이상으로 지금 유행이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 여름 수준보다는 더 큰 유행이 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과거에 우리 코로나 벌써 몇 년 동안 경험해 봤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무더위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퍼지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는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봄에 이제 예방접종을 권고했는데 예방접종을 많이 안 맞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 겨울에 유행이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작년 여름 이전에 걸린 분들이 많은데 걸리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체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고 또 KP2나 KP3처럼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면서 이제 좀 이겨내기 힘든 그러니까 감염되기 쉬운 조건들도 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에어컨 트시고 밖에 안 다니시면서 실내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환기 잘 안 하면서 그냥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행을 촉진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이들 사이에서 아동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방학을 하긴 했지만 애들이 대부분 유치원은 방학이 짧기도 하고 애들이 학원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접촉 빈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일단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에서 먼저 유행을 키우고 그 유행이 어른들에게 전파되면서 이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이 유행의 초기 상황이라 아이들에서 유행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곧 개학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 학교 가는 거 학부모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개학되면 이제 좀 더 이제 확산 규모가 커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뭐 그렇다고 예전처럼 휴업을 하거나 뭐 이럴 상황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이들 중에 증상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중에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또 권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을 또 맞아야 됩니까, 지금? 일단 백신은 지난 봄에도 사실 65세 이상은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 가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할 때 동시에 접종하도록 권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백신은 KP2와 KP3에 이제 좀 뭐 아버지 할아버지급 되는 JN1을 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JN1에 대한 백신이지만 KP2나 KP3에 충분히 면역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10월 달에 시작되는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랑 동시에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 가능하니까 접종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또 겨울의 유행을 어느 정도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 걸리신 분들이 그냥 일반 감기약 먹어도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해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이나 60세 이하여도 여러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나 뭐 간질환, 당뇨 뭐 이런 거 있는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하는데요. 고위험군들은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박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를 반드시 처방을 받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은 크게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증상을 조절하면서 좀 푹 쉬는 게 이제 요구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또한 이제 폐렴에 의한 합병증 같은 게 발생한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이재학 교수님 지금 시청자분께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시 좀 질문 드릴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격리 의무나 유급휴가 없어서 굳이 검사 안 한다. 병가 허용하고 있지만 결제받기 눈치 보여서 그냥 연차 씁니다. 그리고 좀 코로나19가 이게 엔데믹 선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기 단계도 하향됐고 뭐 등급도 내려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걸렸는데 그냥 출근하신 분도 있고. 이재학 교수님, 이런 분들 네. 이거 방역 수칙이 좀 다시 마련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예전처럼 뭐 유급휴가를 했을 때 이제 그걸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특히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독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여러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병가 주는 거 상당히 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 이제 상병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본인이 유급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들이 사실 좀 빨리 국내에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이제 코로나19가 뭐 대유행할 때 좀 많이 익숙해지셨는데 많이 좀 잊으셨을 것 같아서 지금 확산 더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뭐 수칙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어떤 걸 좀 지켜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푹 쉬고 밖에 다니지 않아야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요. 불가피하게 나와야 된다면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고령층 분들이나 고위험군 분들은 일단은 사람 많이 있는데 가셔야 될 상황이 되면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요양원 이런 것처럼 노인들이나 이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마스크 웬만하면 좀 위험하다 싶으신 분 다 있어야 된다. 이 얘기네요, 지금요, 마스크.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너무 무더워서 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지영 교수님, 마스크 다시 써야 된다는 것 같은데. 예, 뭐 저도 사실 우리 집 그 애가 대학생입니다만 최근에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그래요? 문제는 그 수칙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족 간에도 격리를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얘가 지금 뭐 다른 데 가니까 뭐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증상이 심하진 않고 그러고 한 2, 3일 안에 다시 하니까 지금 증상 괜찮았습니다. 예. 약은 뭘 먹었습니까? 일단 그 일반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또 이 그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그 특정 약을 그 복용을 하라고 해서 또 동네 근처에는 그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시장통에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했습니다만 증상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감기약으로만 복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금 이 수칙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